왜 그런 지시를 해야 되지? 대법원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주변 최초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가주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 동계올림픽 할 때 막 감정 들어왔던 현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찬스 벨뷰더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법무부발 속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글쎄요, 열흘 가까이 길어졌던 침묵을 깨고 아들 수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도 보고를 일체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요, 신속하고 철저히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추미애 장관이 한 9일간의 침묵을 깨고 오늘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들 수사 일체 보고받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히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지금 본 속보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고요. 월요일 뉴스탑10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 소식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제때 휴가 복귀를 안 한 차원을 넘어서요. 또 하나의 새로운 특혜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그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해달라는 압력이 부대로 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추 장관 아들의 부대장인 A 전 대령의 음성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가주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이 소식부터 먼저 차분히 풀어볼까요? 유현정 의원님. 네. 오늘 새롭게 불거진 내용은 바로 통역병 차출 혹은 파견 청탁 의혹인데 시점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017년 여름쯤에 이런 청탁 의혹이 좀 불거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2018년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 동계올림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카투사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하는 이 병들이 많기 때문에 카투사에서 한 65명 정도를 일단 모집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올림픽 같은데 통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 경력에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 같은 데 갈 때도 올림픽 때 통역병을 활동했다라는 게 굉장히 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지금 아들도 보면 지금 이제 전직 이 지원사령관 같은 경우에 주장하는 게 당시에 국회라든지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와 연락사무관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그 국방부를 통해서라든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좀 선출해 달라는 압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직접 압력 온 건 아니고 밑에 있는 다른 부하들한테 압력이 있었다는 걸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시 그래서 워낙 이게 어떤 이 압력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층 압력이 많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그 영어 점수와 면접으로 뽑아야 되는데 아예 그걸 철폐하고 그냥 추첨으로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당시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바로 2017년 6월이니까요. 마치 그때도 이제 이 그 병가를 갔을 때고 추미애 장관은 당시에 여당 대표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해당 부대장, 조금 전에 음성으로 들었던 이 A 대령은 추미애 장관 아들을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을 한 군데에서만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보내라는 이제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부하들한테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청탁, 뭐 일부는 압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국방장관실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압력을 넣었고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저 A 대령의 말의 진위는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A 대령의 진술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뭐 지금 다 맞는 사실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 A 대령의 어떤 저런 저 의혹 제기, 예. 진술 저게 이제 다 100% 맞다고 가정을 하고 전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국방장관실하고 국회에서도 압력이 왔다는 겁니다. 뭐 송영무 국방장관이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그 실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국방장관실에 누군가 얘기를 했다는 거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부처들이 국회에 이제 연락단을 파견을 합니다. 뭐 전문위원 형태로 파견하는 것 때문에 연락단 형태로 파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에서 국방부에서 국회로 나간 아마 중령이나 대령급 되는 국회에 나가 있는 군 소속 어떤 인사들이 또 전화를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저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국방장관실에 있는 간부들, 그 다음에 국회에 나가 있는 군 간부들이 아무런 부탁이나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알아서 지금 카투사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원에 거기 누가 있지? 쫙 명단 보니까 부모님 중에 이런 사람의 아들이 있다. 아, 이 사람을 선발을 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했겠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저 단장에게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게 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예.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그래픽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카투사 들어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 오랜 경쟁을 뚫고 여러 경쟁.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카투사에서도 또 뽑히는 게 바로 이 통역병인데 얼마나 경험 쌓기 좋은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는 그냥 통역병도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이 평창 올림픽 통역병이 될 수 있다는 건 예. 전역 이후에도 이 이력은 그대로 남아서 본인의 취업이나 또는 뭐 학교 진학 등의 대단한 스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무 여건도 당연히 올림픽에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진 것이고 따라서 이 카투사 내부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을 향한 열기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65명의 지원을 받는데 예. 119명이 본인이 통역병이 되고 싶다고 나섰어요. 카투사에서요? 네, 그 카투사 안에서만 이 2배 넘는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운 인원이 나선 셈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자리였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통역병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특혜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통역병에 선발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건 지금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나오겠지만 해당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 예비역 대령이 본인이 처신을 잘하는 것이지 만약에 통역병으로 뽑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약간의 외압이나 또는 전화, 청탁이 있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인의 어떤 직권 남용, 도의적인 문제로 충분히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통역병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A 대령의 음성, 그의 증언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일계는 통역관을 안 갔다. 올림픽에 안 보냈다. 제가 카투사 그 2사단 그 소일병까지 포함해서 2사단 인원들을 지원하에도 다 집합시켜놓고 제가 거기서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일 뽑기한다. 뭐 문제에 대해서 손들어가면서 뽑기 때문에 뽑기를 해서 제가 떨어뜨렸죠. 네, 그 확실히 서일병은 안 갔다 이거죠? 네, 안 갔습니다. 안 갔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통역병 보내달라는 것도 본인이 막았다. 이게 A 대령의 주장인데 조상호 부대변인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A 대령의 주장이 맞다면 본인은 이게 청탁 의혹, 당시 여당 대표의 청탁 의혹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걸 원천 봉쇄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 사실은 다 전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밑에 이제 그 자기 그 부하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거기서 뭐 이런저런 연락, 청탁, 부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원을 예, 얘기하는 전원을 거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아까도 뭐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법원에서는 증거를 채택하지도 못하는 내용이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전원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 한두 달이만 건너도 원래 의도와 굉장히 다른 내용들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지금 그때 당시에 여당 당대표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국회 내에는 또 연락관이라고 해서 중령 대령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여당 당대표의 그 아들이 현재 현역 군인이라면 신경을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래갖고 그 현재 근무하는 상태들이나 이런 걸 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어떻게 추천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넌지시 가볍게 던졌을 수도 있는 얘기들이 와전되면서 이거 부탁이 들어왔다, 청탁이 들어왔다, 당대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내부에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럼 정말 당시 통역병을 뽑는 규정 자체,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으면 이 모든 게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목되는 대목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측 그러니까 아들의 변호인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미수 안 됐지 않느냐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입장이라면 이게 만약에 추미애 장관 변호인이라면 우리 신청도 하지도 않았다라고 부인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반응 나오는 게 뭐냐면 어차피 안 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냥 과연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이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이 대령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카투사 내부에도 많은 이제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이런 이걸 보내기 위해 통역부를 보내기 위해서 민원 사항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위층 자녀들이 민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이 시험 봐서 예를 들어 면접 봐서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이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조금 뒤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 이게 사실은 이제 군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왜 민감한 문제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즉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통역비나 이런 거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어떤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 대령 같은 경우도 아예 시험을 안 봐버리고 그냥 추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된 사람은 좋겠지만 또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공정을 해치는 행위 이게 바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20대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A 대령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들 서모 씨를 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해달라는 청탁은 결과적으로는 미수에 그친 셈입니다. 과거 추 장관이 군 부대를 찾았을 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군에서 복무 중입니다. 특히 사병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사병 복지를 튼튼하게 해놓고 아들을 보내려고 자춤한 것 같아요. 3년 전 화면 보고 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창통역병으로 차출이 안 됐더라도 안 갔더라도 5선 국회의원에다 집권여당의 대표였으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관련된 뭐 병가 문제라든지 예. 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뭐 진단서가 다 제출하긴 했지만 어쨌든 군부대 내에서는 그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병가에 대해서도 군대 내 규정이나 그런 것들은 만약에 위반해서 병가를 나갔고 거기에 추 장관 측의 부탁이나 뭐 청탁, 외압 이런 것들이 있었다. 통창 동결병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부정 청탁이 되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 잠시 나왔잖아요. 청탁금지법 보면 이제 병역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이걸 이제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는 아직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나와 있는 의혹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추 장관이 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저희가 뭐 반론과 설명도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 장관 측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통역병 선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려운 일 같지는 않다. 그게 어려운 일이냐? 정상적으로 지원했는데 안 됐으면 끝난 것 아니냐? 장혜철 변호사님, 이 발언이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역병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카투사 부대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경쟁이 치열한 자리였는데
이게 뭐 특혜가 아니다라고 보는 인식에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전역 후에도 스펙이 될 수 있는 자리람을 감안해 본다면 좀 너무 안일한 발언이 아닐까 싶고, 여기서 저는 추미애 장관 측에서 우리는 그런 청탁 안 했다, 이런 발언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안 됐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게 뭐가 특혜냐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청탁성 전화라던가 민원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 아들이 통역병이 안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주요 범죄에서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적으로 이 민원 청탁이 있었다고 했을 때 추미애 장관에게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정치인의 어떤 갑질 의혹, 갑질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게 과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기에 적격인 것인가, 정치적인 자격을 묻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인들의 편법이나 꼼수에 대해서 모두 국민들이 관대하게 용납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 사태의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추미애 장관 측에서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세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됐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취지로 읽혀질 수 있어서, 조상호 부대표님, 이게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실패한 청탁은 청탁이 아닌 거냐, 뭐 실패한 승부조작은 승부조작이 아닌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청탁이라는 게 있었다면 당시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곧 상당히 이제 권한과 그 책임이 굉장히 큰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뭐 의전서열로만 쳐도 국가 의전서열 10손가락 안에 드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만약에 청탁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뽑아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보직 배치에 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식사를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자체가 좀 불분명한 거고요. 잠시만요.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만약에 이런 청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통역병으로 무조건 갔단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그 정도라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전제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압과 압력을 행사하는 의혹에 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여당 당대표라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면 이게 정말 문제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부대장이 얘기했듯이 그냥 추첨으로 뽑을 수도 있는 정도의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 지금 카투사에 있는 이 카투사 지원병들이 전부 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 카투사라는 그 병사의 자리에 이제 보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영어로서 통역병으로서의 재능이나 자질이 인정된 병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를 배치하더라도 상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추첨으로 이제 변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청탁이 지금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안 갔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인터뷰에 응한 A 예비역 대령이 그냥 대쪽 같은 분이라서 그 청탁에 안 먹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만약 검찰에 출석하거나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대목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막았고라고 했어요. 그 말은 추첨 이후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선발이 안 됐을 때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 앞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 장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까지도 직접적으로 민원성 전화, 청탁 전화를 받은 것인지 하루빨리 동부지검에서 이분을 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셔서 밝히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이나 이럴 때 참고인으로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만약 이 예비역 대령 부른다고 할 때 관련 상임위의 여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 이 키가 예비역 대령 이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그러니까 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력 의혹, 새롭게 불거진 이 얘기였고요.